경우의 수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어떤 뭐 시행을 했을 때, 뭐 주사위를 던진다든가 뭐 그런 걸 했을 때, 그것이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 네, 시행과 사건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나와요. 그때 서로 다른 경우의 수를 세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빨간 공이 9개쯤 있어요. 파란색 공이 하나쯤 있어요. 여기서 공을 하나 꺼낼 거야. 안 보고 주머니에 있어. 어두운 상자에 뭐 있어. 공 하나 꺼낼 거야. 자, 그렇다면은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올까요? 할 때 여기는 서로 다른 그 말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의 모양이나 뭐 제시나 그건 다 똑같아요. 색깔만 달라. 자, 그렇다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올까요? 두 가지입니다. 빨간 공 아니면 파란 공.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돈을 걸읍시다. 맞추면 1억 줄게요. 콜? 자, 안 보이고 내가 하나 꺼냈어요. 뒤에 갇혔어요. 자, 빨간 공에 걸래? 파란 공에 걸래?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경우의 수하고 확률의 차이예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인데 우리가 확률을 어떻게 배우냐면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경우의 수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럼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 돼야 될 것 같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확률은 되게 합리적인 거예요. 실제로 돈이 걸려 있어서 발전한 학문이거든. 그래서 당연히 이거 하나하나가 다 같아도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확률이에요. 근데 경우의 수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지금 중학교 수준이나 수학하 수준에서는 이게 되게 드러나진 않아. 나중에 그 고2 때나 고3 때 선택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라는 책이 있어요. 그때는 이게 드러납니다. 드러나는데.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경우의 수에서 서로 다른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 그걸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경우의 수는 어떻게 푸시면 되냐? 서로 다르게 몇 개인지 셀 수가 있으면 됩니다. 그게 이제 경우의 수니까. 자, 셀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빠짐없이, 그 다음에 중복 없이.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답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거죠. 자, 근데 저도 어려워요. 얘는 수학쌤도 어려워하고. 어떤 느낌이냐면 문제를 풀고 나서 이게 답이라는 확신이 가장 없는 단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뭘 빼먹지 않았을까? 내가 뭐 중복을 걸어놨지 않았을까? 그것을 좀처럼 알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아예 어차피 그런 거 마음 편하게 놓고 마음껏 틀리세요. 마음껏 틀린 다음에 오류에서 배우시는 게 가장 좋은 공부입니다. 틀렸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답이 만약에 원래 답이 100이야. 근데 내가 90이 나왔어. 그럼 나는 뭘 잘못한 걸까? 빼먹었을까? 중복을 먹었을까? 빼먹었겠지. 그러니까 작게 나왔겠죠. 근데 원래 답이 100인데 내가 120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한 걸까? 중복을 먹었겠죠. 뭘 여러 번 샜겠지. 여기서 배우시면 된다고. 그럼 이제 경험치가 쌓여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겠구나. 저걸 조심해야겠구나. 네, 그냥 그런 마인드로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세는 곳에는 이런 게 있겠습니다. 이런 걸 해볼까? 자, 세수를 더해서 10 정도 하자. 10이 나온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는 모든 수수상 x, y, z의 개수는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네. 자, 그걸 한번 해볼게요. 이걸 사실 시간을 주고 이거한테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아주 다양하게 할 겁니다. 각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 한번 보여주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깨닫게 돼. 이렇게 하는 거가 뭐냐면은 내가 어차피 다 쓸 거 아니야. 그걸 내가 속된 말로 노가다라고 하거든. 노가다라도
말하자면 합리적인 노가다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빠진 게 없는지 중복이 없는지를 계속해서 판단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노가다가 있어. 요건 이제 그걸 배우시면 되는 거야. 자 일단은 잠깐만 상상해보세요. 저걸 있는 대로 다 써서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할 것 같은지. XYZ는 자연수라고 합시다. 세 자연수의 합으로 10을 만들 거야. 자, 한 명씩 물어보는 걸로 시작하는 거 괜찮겠다. 일단 수화가 먼저. 뭐가 있겠습니까? 1, 8. 좋은 시작이죠. 갑자기 뭐 3, 4, 3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처음부터 시작한 게 내가 빼먹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 자, 그 다음에 키가 해보세요. 네. 5. 좋습니다. 하나는 고정시키고 다른 것을 변화시켜 가는 거죠. 네. 이거 좋은 방법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1로 시작하는 게 118, 127, 113, 1234, 8765 해서 여기서 끝나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2로 시작하는 걸 하면 되겠다. 자, 이제 연습해 보세요. 네, 여기가 고민스러운 부분이요. 마침 중요한 부분 만나셨나요? 꼴꼴한데 패스해볼까? 윤서가 해보세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뭘 확인할 것 같아요? 217. 네. 다시 작업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게 여기하고 수소쌍이면은 다르죠. 그죠? 수소쌍이면 181도 다르고 812도 다르겠네요. 그죠? 그렇다면은 제가 수소쌍이 아니고 집합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일일이 두 번인 것도 문제가 되겠네. 그럼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합시다. 문제를 선생님이 처음에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10을 세 자연수의 합으로 만드는 방법은 전 몇 가지인가? 이렇게 문제를 바꾸면은 XYZ가 아니고 그럼 이제 세 자연수가 똑같으면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서로 다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118과 181이 똑같은 상황으로 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217은 127과 겹치겠다. 그죠? 그럼 서진아 어떻게 해야 될까? 217은 겹쳐. 네. 217을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겹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2, 3, 4, 6, 5, 4 네. 일어난 거 다 나왔다고 알 수 있죠.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면은 끝난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으로 갑시다. 그 다음 3. 그럼 뭐 쓰면 되겠어요? 그럼 현지 얘기해보자. 어. 343 보다 334가 예쁘지 않을까? 네. 자, 또 있을까? 현진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았다면 대답해 주세요.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저는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여러분 같이 어떻게 한 거냐면 크기 순으로 한 거예요. 크기 순으로. 그러니까 뒤의 수가 점점 같거나 크게만 한 거예요. 그럼 이 다음에 와야 되는 것은 3, 4인데 뒤에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끝난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8가지 교가 나오게 되네요. 여러분께 처음 이제 이렇게 알려드린 것은 합리적인 노가다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건 이제 뭐 방향을 맞추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근데 이런 얘기 한 김에 아까처럼 방정식 문제도 잠깐 언급은 하죠. x 더하기 y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때는 실제로 이제 순서상이라고 합시다. x, y를 구하세요. 그럼 1 구하고 9, 1이 달라 라고 합시다. 네. 그리고 자연수만 갖고 하는 거라고 해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x에 1 넣으면 돼요. 그리고 y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개수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결정이 되겠죠. 2 넣고 알아서 결정이 될 거야. 그래서 9 넣었을 때까지 되겠죠. 9개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알려줄 것은 개수만 구할 때는 2개를 물어보면 하나만 결정하면 나머지 하나는 자연스럽게 결정한다. 이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x 더하기 2y로 10을 만들고 싶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y부터 보는 거예요. 왜냐면 y부터 보면은 1, 2, 3, 4까지만 보면 돼요. 5는 볼 필요가 없겠죠? 근데 x를 보면 1부터 9까지 봐야 돼. 뭐가 더 효율적이야?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개수가 큰 거 위주로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1, 2, 3, 4 하고 여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결정되거든. 그러니까 4가지로 끝이에요. 그냥 여기 좀 발전시켜서 x 더하기 2y 더하기 3z는 뭐 20 정도 합시다. 숫자가 10은 너무 작으니까 이렇다고 하죠. x, y, z를 구하고 싶어. 그럼 뭐부터 보겠어요? z부터 보겠죠. 그죠? z에다가 1, 2, 3, 4, 5, 6만 보면 되는 거야. 아, 너무 많다. 15로 하자. 그럼 4까지만 보면 되겠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1이면은 3이 됐으니까 12만 보면 돼요. 이걸로 12를 만들면 돼. 그럼 y가 1, 2, 3, 4, 5까지 보면 돼요. 그죠? 12를 만들면 되니까. 그 다음 x는 안 봐도 돼요. 3개면 2개 보면 돼. 나머지는 결정되는 거니까. 네. 일단 이게 기초적인 경우에서 세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건 거의 일일이 세는 거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에서 확률 계산할 때도 팩토리얼을 배웠을 거예요. 그죠? 팩토리얼. 연속된 자연수의 곱, 뭐 그런 식의 기호죠. 네. 그래서 4팩토리얼이면 4부터 1까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팩토, 이게 뭐냐면 인수라는 뜻이에요. 인수. 우린 중학교 1학년 때 소인수 분해 하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인수분해 하면서 배웠죠. 네. 이 인수라는 건 뭐냐면은 6은 3 곱하기 2고요. 6 나누기 3은 2예요. 이때 3을 인수라고 하고요. 이때 3을 약수라고 합니다. 곱하기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인수고요. 나누기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약수예요. 근데 결국 같은 말이에요. 별로 뭐 중요한 구분 아닌데 수학적인 정의를 명확히 하는 건 좋으니까 그 정도 의미에서 설명했습니다. 네, 팩토 이거 가지고 구성했다는 뜻이에요. 곱하기로 구성했다. 네,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너네 4명 나와서 쭉 서봐. 이 얘기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제 맨 앞에 먼저 나와서 선 사람이 4 중에 1명이 되길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 중에 1명이 올 테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린 처음에 뭘 배우게 되는 거냐면, 숫자를 연속해서 곱하는 것만으로도 순서가 발생한다. 네. 전 이제 순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순서. 팩토리얼하고 같이 해서. 자, 이게 있으면 순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없으면 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2가지 개념을 배우게 돼요. 자, 그걸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A, B, C, D,
5명이 있어요. 여기서 대표 2명 뽑는 문제 또는 회장, 부회장 뽑는 문제 이건 중학교 때 했잖아요. 자, 회장, 부회장 뽑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뽑는 경우의 수. 네, 5 곱하기 4. 아니요. 여기서 멈춰야 돼요. 대표 2명. 이 5 곱하기 4 다음에 누굴 먼저 뽑은지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2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회장, 부회장 총 뽑읍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식이? 네. 네, 복 받으세요. 이따가 대답 안 하는 애들은 다 춤시킬 거예요. 제가 좀 쪼잔해갖고 다 기억합니다. 대표 3명.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5P3이라고. 얘를 이렇게 할 겁니다. 5C3이라고. 자, 이 비율 배웠지 안 배웠지만 저한테 확인해 주세요. 이거 다 압니까? 모릅니까? 그럼 이제 이걸 설명을 해줄게요. 순열은 NPR 이렇게 표현하고요. 조합은 NCR 이렇게 표현하고요. 순서 있는 배열이라는 뜻이고요. 이건 순서 없이 그냥 조합만 했다는 뜻이에요.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컨비네이션에서 C를 쓰고 순열을 영어로 하면 뭐 퍼뮤테이션 연결해서 P를 쓰는데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배열하는 경우의 수. 그게 NPR이에요. 서로 다른 5명이서 3개를 뽑아서 배열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얘를 회장시키고 두 번째 얘를 부회장시키고 세 번째 얘를 총시킨 거죠. 얘는 뭐냐? 서로 다른 N개에서 NCR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는 경우의 수예요. 배열 안 하는 경우의 수예요. 그냥 뽑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5명 중에 3명 뽑고 끝.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순서가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된다고. 근데 재밌는 것은 식이 의미가 이쪽이 먼저잖아. 뽑고 배열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먼저 배우고 이걸 나중에 배워요. 그리고 식을 봐도 이게 단순해요. 그 이유가 숫자를 연달아서 곱하는 것만으로도 순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팩토리얼을 뭘로 알았으면 좋겠냐면 순서 제조기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4팩토리얼 보면 4개의 순서가 생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생겨버리는데 순서를 없애고 싶다면 굳이 나눠주셔야 된다고. 3명의 순서를 없애고 싶잖아? 그럼 3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도 되냐면 순서 제거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린 것 중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팩토리얼 순서를 제조하는데 우리는 그걸 순서를 제거하는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이걸 배열할 거예요. 그러면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나올까요? 5명을 배열할 거야. 5팩토리얼 이렇게 그냥. 네. 그럼 뭐 그렇게 돼요. 5팩토리얼 당연히 5, 4,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볼게요. A, A, C, D. 2명이 쌍둥이에요. 배열할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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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배열할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걸 이해하다 보면은 이 모든 게 이해가 된다라고 저는 이제 설명하고 싶어서 아시겠지만 이걸 배열한 그 120가지 경우를 쫙 나열하고 A, B만 자리 바꾼 거 있잖아요.
그 두 개는 다 같다고 하시면 돼요. 여기서 구분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말 그대로 중복이 되죠. 두 개가 같으니까. 그래서 2분의 1 하셔야 돼요, 이때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배열한 120가지 경우 중에서 말 그대로 A, B, C만 다른 경우, A, B, C만 바뀌어있고 D는 같은 그런 녀석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 A, D, B, C, E 이렇게 D하고 E가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있어. 그리고 뭐 이제 A, D, C, B, E 이렇게 D는 똑같아 A, B, C만 좀 배열 달라. 이런 것들이 몇 개 있겠어요? 3팩토리얼 있겠다. A, B, C만 자리가 바뀌니까 그만큼 중복이 되겠죠. 그게 결국 A, A, A가 될 테니까. 여기까지 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5팩토리얼을 뭘로 나눠줘야 돼요? 3팩토리얼로. 3개의 순서를 없애줘야 돼요. 같아서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2도 사실 2팩토리얼 거야. 계산하면 이제 2 곱하기 2가 되는 것 뿐이지. 네. 지금 제가 설명한 개념이 뭐냐면은 수인에서 조합 넘어가는 때 배우는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이에요. 몇 개는 갖고 몇 개는 달라. 그럼 수열과 조합의 중간 어디쯤이 됩니다. 그런 식의 얘기야.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할게요. 여기에서 그 문제를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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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이걸 마구마구 배열을 해볼 거예요. 그때 경우의 수는 이렇게 질문하면 이걸 막 섞었을 때 서로 다른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거야. 서로 다르게 몇 개 있을지 계산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배웠어요 지금? 네, 5팩 나누기 3팩으로 하면 된다고 배웠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문제 좀 바꿔서 이게 1번 문제면 2번 문제는 자음이 B, C, D 순서가 되게 배열하면 몇 가지인가 이렇게 문제를 바꿔볼게요. 모음과 자음 조는 아시죠? 네. A, E가 모음이고 B, C, D가 자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막 배열했을 때 이렇게 자음 D, B, C가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B가 무조건 맨 앞에 와야 돼.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B, A 모음은 어떻게 하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자음은 B, C, D 순서여야 돼. 이웃하든 이웃하지 않든 그건 상관없고. 자, 나는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게 몇 가지 서로 다르게 있는지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똑같이 풀면 된다. 를 이해하면 이제 저는 하고 싶은 얘기의 90%를 한 거야.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모음의 위치가 같은 걸로 B, C, D만 다른 걸로 뭐 D, C, B도 있을 테고 뭐 C, B, D도 있을 테고 뭐 다양하게 있겠죠. 이게 지금 몇 가지 있겠어요? 3팩토리얼 6가지 있습니다. 그 모든 게 이것 빼고 다 안 돼요. 네. 그래서 6분의 1을 하셔야 돼요. 3팩토리얼 6분의 1. 이유는 좀 다른데 결과가 똑같습니다. 아까는 같아서 구분이 안 되니까 6개가 하나여서 6분의 1 했는데 지금은 6개 중에 5개가 안 되고 하나만 돼서 네. 6분의 1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같은 것을 거의 다 배우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선생님 문제 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같은 것이 있는 수준을 늘 이 두 문제로 기억합니다. successful. 알파벳 10개예요. 5개, 5개. 이 10개 알파벳을 배열할 거예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하면 일단 10팩토리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딱 저 배운 내용 가지고 풀 수 있어요. 이걸 막 섞었어. 일단 알파벳 10개니까 10팩토리얼하고 일단 질러놨어. 근데 서로 같은 경우가 있겠지.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네. 나눠야 돼요. 빼는 게 아니고. 네. S가 3개 같잖아요. 이게 섞인 6가지가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S 때문에 3팩토리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C 같은 거 보여요? 그래서 2팩토리얼 연시해야 돼. C가 바뀐 게 구분이 안 돼. 그 다음에 여기 U 보입니까? 그래서 2팩토리얼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이게 답이야.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게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이에요. 네. 혹시 모르니까 문제 하나 더 내볼까? 내가 이 알파벳을 하나? 미시시피가 알파벳이 되게 희한하죠? 미, 시, 시, 피 이랬던 것 같은데 네. 뭐 몰라도 아니 어차피 여기서 모르니까 제가 미시시피 알파벳이 5개, 11개네요 11개 자 이걸 섞는 경우의 수 어떻게 될까? 일단 11팩토리얼 지르고 그 다음에 네, 뭐 때문에? I 때문에 3팩토리얼 그 다음에 네, S 때문에도 3팩이 될 테고 그 다음에 P 때문에 2팩 끝이네요, 그죠? 이렇게 구한다고요.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이야. 자, 두 번째 문제 서세스풀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문제 라지 제가 처음 학생 때 만났던 문제가 이 두 문제였어요. 라지에서 모음이 저 순서여야 돼. A가 앞에 오고 E가 뒤에 와야 돼. 이건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뭐 이웃하다 안 하다 상관없는데. 자, 그렇게 배열하는 모든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모음 순서가 이렇게 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예, 일단 5팩토리얼. 그 다음에 그쵸. 2팩만 하시면 됩니다. 두 개의 순서가 유지가 되면 되는 거니까. 네. 저는 결국 그 같아서 구분이 안 돼서 순서가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순서가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 순서를 그냥 팩토리얼 순간 순서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순서를 억지로 없애줘야 된다고. 그래서 팩토리얼로 나누는 방식으로 순서 제거를 하라고. 그걸 지금 설명한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순서 없애면은 조합이 되겠지. 이게 중간 어디쯤? 그렇지, 얘기입니다.